오늘은 요즘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 이슈인 플랫폼 규제에 대해 알아보고 규제 속에서도 역발상적 사고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중국에만 있을 줄 알았던 플랫폼 규제가 한국에서도 실행되면서 계속 승승장구의 장밋빛 길만 걷던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가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9월 24일 기준으로 카카오는 고점 대비 무려 31%, 네이버는 13%가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가격 하락 자체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이번 규제가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보고 투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항상 리치 플랫폼에서 강조하는 선 분석 후 매수 기억하시죠? 이제는 구독자분들 모두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선 분석 후 매수입니다. 카카오와 네이버의 폭락 이유에 대해 뉴스에 많이 나와서 모두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히 정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폭락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 그것은 바로 금융감독원의 핀테크 규제와 여당의 인터넷 플랫폼 불공정 거래 규제 방안입니다. 먼저 금융감독원의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핀테크 사업 규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금감원은 카카오와 네이버와 같은 핀테크 업체가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소개하는 것은 광고 활동이 아닌 중개 행위라고 판단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즉, 금융상품을 소개하려면 금융상품 중개업자로서의 관련 라이센스를 따거나 특정 상품을 추천하지 말고 단순히 정보만 나열해야 합니다. 결국 중개와 광고의 모호한 차이를 얼마 전까지는 인정해주다가 갑자기 그 브레이크를 걸게 된 것이죠. 작년에 카카오페이에서 보험을 어려워하는 사용자들을 위해 전문 상담 서비스인 보험 해결사라는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제공했었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의 규제가 발표되고 난 이후에 카카오페이는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 중개에 관여하지 않으며 해당 서비스는 제3자가 제공한다고 명백히 표기해 놓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지금 심정이 이렇겠죠. 하락의 두 번째 원인은 여당이 인터넷 플랫폼 불공정 거래 규제 방안에 조속한 입법 의지를 내비친 것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카카오 성공 신화의 이면에는 무분별한 골목 상권 진출, 시장 독점 후 가격 인상과 같은 시장 지배의 문제가 숨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수익화를 고려하던 카카오 모빌리티 등의 서비스들은 큰 틀에서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공룡 카카오의 몸집 불리기가 더 이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카카오 그룹의 주가는 단기간 내 수조 원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휴, 개미들의 한숨이 잦아지는 요즘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위와 같은 규제들이 카카오의 비즈니스 모델에 영향을 끼쳤을까요? 이번 대답은 예스입니다. 단순히 주가의 하락뿐 아니라 실질적인 BM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보험 판매 중지와 더불어 대리운전 철수, 택시, 스마트콜 해지 등 다양한 사업들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심하게 훼손되는 상황이라면 투자자로서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정부나 금융위 등 규제를 가하려는 상대들과 카카오와의 협의안이 나온 이후에 투자해도 늦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 9월 14일 카카오에서 상생계금 3천억 마련이라는 대안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내용을 요약해보면 상생계금 3천억 마련, 이른 시일 내 합의된 내용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실행이라는 방안입니다. 이 대안이 발표되고 주가가 소폭 반등하긴 했지만 아직도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생안에 대한 여론이 아직 싸늘하고 10월 국감 시즌까지 하방 압력이 계속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다양한 사업에서의 철수와 IPO 연기라는 사실이 변한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과연 네이버의 비즈니스 모델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지 궁금하시죠? 31%가 하락한 카카오 대비 네이버는 규제에 덜 노출되었기 때문에 13%만 하락하며 나름 선방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의 비즈니스 모델이 카카오 대비 규제의 영향을 덜 받는 거라면 오히려 경쟁 업체로서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앞에서 말씀드렸던 금융당국과 정부의 규제에 네이버도 많은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핀테크 규제 관련해서는 네이버는 카카오 대비 규제의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규제로 인해 네이버의 전체 핀테크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5% 이하일 것으로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래 IR 실적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네이버는 B2C보다는 B2B 사업 쪽에 더 집중했고, 이런 경우는 중개보다 배너를 통한 광고를 제공함으로써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정부가 주장하는 골목상권 규제 측면에서도 비교적 영향을 적게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이버는 2010년에 이미 부동산 정보 제공 플랫폼으로 독점 관련 언론의 문매를 맡았던 적이 있어서 국내 사업을 추진할 때 카카오처럼 중소형 플랫폼을 밀어내거나 인수하는 대신 중소 플랫폼을 네이버에 얻는 전략을 취함으로써 상생 전략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2010년 골목상권 심해 논란을 겪은 뒤 이혜진 네이버 창업자는 국내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하지 말라라고 지시했다고 하니 지금 와서는 그 지시가 신의 한 수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규제에서 카카오 대비 벗어나 있는 네이버는 비즈니스 모델에 큰 타격을 받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네이버는 국내 규제에서 자유로운 해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특히 4억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네이버의 라인은 일본 및 동남아의 국민 메신저로 성공적인 비즈니스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손정희의 야후재팬과 라인 일본을 통합한 지홀딩스를 앞세워 경쟁은 줄이면서 미디어, 포털, 쇼핑, 핀테크, O2O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확장하면서 해외 사업의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BM의 타격이 비교적 적고 해외 사업의 성공이라는 두 가지 요인을 고려해 봤을 때 네이버는 오히려 이 시점에 수혜주가 아닐까 한번 고려해 봐도 될 것 같다는 게 리치 플랫폼의 생각입니다. 또한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그렇게 작년부터 오르기만 해서 쳐다보지도 못했던 네이버와 카카오를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한 시기가 온 것을 보면 주식은 변동성 덕분에 항상 기회가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독자분들도 리치 플랫폼의 영상들을 참고하셔서 자신만의 투자 결정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